어릴 적 친구들과 어울려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며 놀았던 기억 다들 있으신가요? 어른들의 간섭 없는 완벽한 우리만의 세상. 만약 그 세상이 무인도라면,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만 남겨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직접 겪은 작가 윌리엄 골딩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문명과 교육을 받은 소년들이 야만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 본성에 감춰진 어두운 심연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금발의 잘생긴 소년 렐프는 아이들의 신뢰를 얻는 타고난 리더죠. 질서와 구조, 그리고 구조 신호를 위한 봉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깡마르고 골격이 드러나는 붉은 머리의 잭은 성가대 지휘자였지만 사냥과 본능, 야만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해갑니다. 뚱뚱하고 두꺼운 안경을 쓴 피기는 이성과 지성, 과학을 상징해요.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누구보다 현명하죠. 마지막으로 작고 마른 체구의 사이먼은 내성적이지만 깊은 통찰력으로 인간 본성의 선함과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미래의 어느 전쟁 중 어린 소년들을 태운 비행기가 적의 공격을 받아 이름 모를 태평양의 한 섬에 추락하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들. 하지만 주위엔 온통 푸른 바다와 무성한 정글뿐. 어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이 낙원 같은 섬에서 소년들의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금발의 잘생긴 소년 렐프가 우연히 발견한 소라고동을 불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 소라고동은 곧 규칙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소라를 가진 사람만이 발언권을 얻는 그들만의 사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이들은 투표를 통해 침착하고 이성적인 렐프를 대장으로 뽑습니다. 렐프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머물 곳을 마련할 오두막을 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연기를 피워 구조 신호를 보내는 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뚱뚱하고 안경을 쓴 피기는 렐프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는 비록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만 그의 안경은 봉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고 그의 머릿속엔 늘 합리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무인도 생활은 제법 질서정연하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회에도 균열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던 잭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잭은 처음부터 렐프의 리더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는 성가대원들을 이끌고 사냥패를 조직해요.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사냥이라는 원초적인 쾌락을 좇는 잭의 무리는 렐프가 강조하는 질서와 미래를 위한 봉화에는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결정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렐프와 피기가 애타게 봉화의 불씨를 지키고 있을 때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배 한 척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산 정상의 봉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잭과 그의 사냥패가 불을 지키는 임무를 내팽개치고 멧돼지 사냥에 나섰기 때문이었죠. 사냥에 성공했다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잭.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렐프와 잭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아이들은 둘로 나뉩니다. 렐프의 편에는 이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잭의 편에는 사냥과 야만적인 축제를 즐기는 다수의 아이들이 서게 되죠. 잭의 무리는 얼굴에 형형색색의 물감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문명인의 얼굴을 지우고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점점 더 과격하고 잔인해지죠. 그들은 밤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짐승의 춤을 추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칩니다. 짐승을 죽여라, 목을 잘라라, 피를 흘려라. 이 광기 속에서 아이들을 올가매던 최소한의 도덕과 죄책감은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아이들 사이에 퍼지는 짐승에 대한 공포가 불을 지핍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밤의 정글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소문. 아이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곧 실체적인 공포가 되고 잭은 이 공포를 이용해 아이들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는 아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독재자가 되어가죠. 오직 한 사람,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은 소년 사이먼만이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짐승이 섬 어딘가에 존재하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내면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직감하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먼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산 정상으로 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끔찍한 정체를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추락한 비행사에 썩어가는 시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하산 줄에 매달린 시체가 기괴하게 움직이는 것을 아이들이 짐승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이먼은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산을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해변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잭의 무리가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냥한 돼지를 구워 먹으며 야만적인 춤을 추던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난 사이먼을 짐승으로 오인하고 맙니다. 공포와 흥분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이빨과 손톱으로 뾰족한 창으로 사이먼을 무참히 찝고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성적인 목소리는 광기 어린 함성에 완전히 묻혀버린 끔찍한 순간이었죠. 사이먼의 죽음 이후 섬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잭의 무리는 렐프의 마지막 남은 동료인 피기의 안경마저 빼앗아가죠. 불을 피울 유일한 수단이자 지성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안경을요. 렐프와 피기 그리고 쌍둥이 형제 샘과 에릭은 안경을 되찾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잭의 요새인 캐슬록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이성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잭의 명령에 따라 포로로 잡힌 쌍둥이 형제 그리고 잭의 가장 충실한 부하인 로저가 피기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려버립니다. 바위에 맞은 피기는 절벽 아래로 추락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렐프가 소중히 지켜왔던 소라고둥 또한 산산조각 나버리죠.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이성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섬에는 오직 하나의 규칙만이 남았습니다. 렐프를 죽여라. 잭과 그의 부족은 렐프를 사냥하기 위해 섬 전체에 불을 지릅니다.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도망치는 렐프. 창을 든 아이들의 함성 소리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 속에서 그는 절망적인 최후를 직감합니다. 연기에 질식하고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이 해변에 쓰러진 바로 그 순간 렐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 장교가 거대한 군함을 배경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섬을 뒤덮은 연기를 보고 찾아온 구조대였죠. 장교는 꾀죄죄한 몰골의 아이들을 보며 천진하게 묻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전쟁 놀이라도 한 거야? 그 순간 맹수처럼 렐프를 쫓던 잭과 아이들은 그저 얼굴에 칠을 한 어린 아이들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장 렐프는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둠과 순수함의 종말을 깨달으며 처음으로 서럽게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염되어 갔습니다. 사이먼이 숲속에서 잭의 부족이 제물로 바친 돼지머리, 파리대왕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피와 파리로 뒤덮인 돼지머리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아주 가깝게 네 일부로 말이야.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는지 그건 모두 내 탓이야. 넌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 마음속의 일부라는 걸. 자, 소라와 안경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속과 이성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죠. 가장 무서운 괴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담뿍 서재였습니다.